네, 오늘 시장의 수상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업앤다운 내일장의 주가 전망대 볼 텐데요. 이번 시간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에 종목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과연 지난주에 이권희 대표 어떤 성적률을 보였는지 보시죠. 역시 모범생입니다. 10개 종목을 모두 다 주가 전망 적중이 됐네요. 3주면 저희가 출연료 인상이라고 했는데 2주 연속이에요. 네. 오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앤다운 보시죠. 10개 종목 보시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초전도체, 기계장비, 가상화폐, 토스 관련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테마주들도 좀 많은데요. 종목 바로 볼까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서 인기 검색 1위 올라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S, 포스코홀딩스, 갤럭시와 머니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방산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5%의 강세 배경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좀 있었고, 네. 최근에 뭐 방산주 쪽에 대한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 몇 번 이제 매경 유튜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세히 지금 방산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핫한 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무기가 K9 자주포입니다. 155mm 이제 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탄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포를 만드는데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없었다면 아마 이 포를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탄도 사실은 미국에서 못 만들고 유럽도 많이 못 만들어서 독점이네요. 국내에서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화그룹이 여전히 좀 좋고 그 외에 또 최근에 한화가 뭐도 있냐면 그 무인 정찰용 차량, 그러니까 무인 차량이라 해서 미 해병에서 한번 그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를 했죠. 그래서 그 무인 차량도 네. 조만간에 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뭐 레드백도 물론 나갔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주력은 K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뭐 지금 북한과도 좀 사이가 안 좋고. 맞아요. 근데 사실 연평도 예전에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연평도 쪽에서 백령도 쪽 이렇게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K9 자주포로 우리가 대응을 하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 포를 쏘면 우리도 같이 쏘는데 K9 자주포가 최대 사거리가 서울에서 쏘면 서울시청에서 쏘면 한 네. 천안 근처까지 갑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의 위력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제 뭐 물론 동유럽 국가들도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도 지금 러브콜을 좀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뭐 골드만삭스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방산 쪽 무기의 품귀 현상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 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더불어서 이 우주항공청 신설 이야기가 그쵸. 있는데 이게 신설되면 이전과 뭐가 많이 달라지나요? 일단 지금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물론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또 다르고 네. 우주연구원에서 이제 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차관급이 수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더 대폭 지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우주항공 관련돼서 주로 주도하는 회사가 한화그룹과 그다음에 카이가 될 겁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지금 보면 경남 쪽에 좀 많이 몰려 사천 쪽 근처에 네. 많이 몰려 있는데 진해부터 해서 그쪽이 원래 예전부터 그 방산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과 가장 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남쪽 해안 쪽에 많이 있죠, 업체들이. 경남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발사 단지까지 해서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벨트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남쪽은 이제 방산 쪽으로 발달하는 또 구역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우주항공청 신설로 인해서 뭔가 정부의 정책 혹은 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장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더불어서 이 뭐 한국항공우주 이야기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방산 우주항공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좋게 보시는지요? 전 지금 일단 중소형주들은 먼저 반영을 하고 올라왔다가 네. 조금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오히려 발표가 나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매매들이 빠르셔가지고 뭐 발표 나면 바로 파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쪽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뭐 위성 발사부터 시작해서 달 탐사까지 네. 계속 프로젝트들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뭐 주가들도 보면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회사들이 많고, 카이 같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행기 관련된 전투기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보잉이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737 맞아요. 맥스. 네. 그 737 맥스가 굉장히 핫했던 기종인데 그게 이제 자꾸 사고가 났던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운항 중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좀 나아갈 수 있는 또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네,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 장 업이고요. 그리고 방산주, 우주항공주들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3S입니다. 6.95% 상승 마감했는데요. 3S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어떤 회사인지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굵직한 기업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은 홀로 빨간불을 또 켜줬는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소외받았다가 뭐 거의 끝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칩셋 이송 장비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웨이퍼죠. 한마디로 웨이퍼 덩어리들을 사람이 들고 다니거나 하면 사실 이게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여서 약간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3S가 사실은 좀 많이 소외받았던. 소외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도 안 좋았고 그동안 좀 뭔가 그 장비 이외에는 그닥 그렇게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게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수급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슈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죠. 예. 아, 그래서 변동이 좀 컸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도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약간 좀 소외됐던 장비주를 한번 올렸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또 한 몇 주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숨은 종목이다,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도 있을까 하면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안 나와서 이유가 있어서 못 간 건데 이걸 따라붙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희 대표는 3S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주도주들이 대장들이 나오면 다시 또 움츠러들지. 대장주가 가면 다시 움츠러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변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네. 3S를 집중적으로 파보거나 해보진 않아서, 근데 저도 이제 겉핥기식으로 봤는데, 예전에 한번 그 HTS 잘못 치면 자꾸 나오는 종목이 3S였습니다. 예, 네네. 예, 3자 잘못 누르면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 기존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보면 HB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CXL, 또 하나 온디바이스 관련된 장비들이나 소재주들은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레거시 장비들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범용 반도체, 일반적으로 D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은 DDR5의 수요 증가라든지 뭐 D램이라든지 랜드 업황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 번 주목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HBM,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된 종목들 다 부담되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좀 힘이 좀 약해졌죠, 다들. 예,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있고, 쉬었다 가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좀 쉴까요? 더 갈까요? 제가 내일장은 쉴 것 같습니다. 예, 윗골이 이렇게 달았다는 거는 뭐 내일 떠서 시작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음봉전환. 음봉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3S는 오늘은 대장주들이 쉬어가는 찰나에 약간의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 쪽으로의 관심이 쏠리면서 올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내일장은 다운이고요. 다음 종목 보시죠.
이월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대장주들이 쉬면서 여러 테마주들이 막 움직였던 활기를 쳤던 장인데 그중에서 토스 관련주로 이월드가 또 올랐더라고요. 진짜 찐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토스의 그 가치가 15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쵸. 있던데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서 네. 토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회사인 토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죠. 네. 토스가 상장을 하는데 토스가 전일 입찰 제안서를 마감했는데 뭐 그 가치가 이제 밸류에이션은 15조에서 20조까지 나왔다라는 얘기가 보도되면서 올라간 건데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보면은 다 이제 토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움직였고요. 최근에 보면 뭐 또 관련 종목들이 하나 더 움직이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월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분을 좀 갖고 있죠. 15%인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있어서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찾아낸 거죠, 사람들이. 네. 예. 근데 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토스 상장하는데 같이 뭐 얼마나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차트가 부담 없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당분간. 뭐 내일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실제로 오늘의 뭐 토스 관련주들이 테마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했어요. 그게 이제 주가가 제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토스 상장일이라던가 토스와 관련된 뉴스가 아직도 나올 날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료가 부각될 때마다 토스 테마주 이월드라고 공식적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은 건지. 그렇죠. 뭐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투자는 길게 보기에는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아마 사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면 뭐 난리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토스가 상장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슈가 안 나오면 또 거래가 또 확 죽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만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대장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테마 안에서. 하지만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려다 보던가 혹은 내가 자리를 비우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보시죠. 12월 라인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20%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그 빗썸에서 갤럭시아가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좀 크게 밀렸다고요. 그렇죠. 갤럭시가 그러니까 GXA라고 이제 코드명이 돼 있는데 그 코인이 상장 폐지된다, 거래 중지가 된다. 1월 19일부터 1월 19일 3시부터 네. 거래가 중지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빨리 이제 정리할 사람들 정리해라라고 발표를 했죠. 빗썸에서. 사실 이게 빗썸 말이 많죠. 뭐 빗썸이나 업비트나 뭐 여러 이제 코인 거래소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코스타, 코스피도 다 사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너무 그 규칙이 없죠. 뭐 어떨 때는 상폐를 시키고 또 다시 또 재상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다라고 좀 이제 불만은 많으실 텐데 이게 그동안 좀 11월 달에 해킹 사건이 한번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거를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해킹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거래 중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도 이런 뭐 거래 중지시켰다가 또 다시 또 뭐 위믹스 같은 경우 재상장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충분히 뭐 다시 한번 또 이슈는 될 텐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걸로 올라온 회사가 아니죠. 주가가. STO로 올라온 회사입니다. 그 STO 관련된 자산을 기초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MOU를 많이 맺어놨던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STO 대장으로 이제 꼽혔던 회사인데 지금 GXA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내일장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내일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희 대표의 경우에는 그래 이미 이 갤럭시와 코인에 대한 악재는 반영이 됐고 앞으로 STO를 기대하고 난 매수하겠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일장은 그럼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요. 네. 20%면 뭐 거의 다 조정받은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악재는 오늘로써 반영이 됐고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건 STO라는 그 이전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움직였던 그 모멘텀으로 갈 것이다. 진짜 만약에 그게 엄청난 악재였으면 오늘 하한가로 바로 갔겠죠. 예, 근데 하한가는 가지 않고 잘 버텼고 네. 이제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파신 것 같은데 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체 10가지의 투자 의견 업앤다운 보시죠. 주가 전망 보시면 삼성전자, 에코프로버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월드, 갤럭시와 머니터리 업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의견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터리인가요? 아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잡았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갤럭시와 머니터리 매수 의견 주시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셨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그렇다고 뭐 네. 비중을 많이 줄여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변동성은 크겠죠. 조금 그거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부담 없는 자리일 수 있다. 정고점을 가기 위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아직 뭐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국지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깝지만 또 안타까운 과정에서 또 성장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전 세계가 너무 평화로워서 무기들을 많이 안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탄과 무기를 가장 꾸준히 사용하고 꾸준히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도 얘네들 이상하네? 오. 한국이 있었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지금 다 흐름이 좋은데 로템은 좀 안타깝게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템도 제가 볼 때는 K2 전차 이슈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지금은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선호주는 로템으로, 현대로템. 네, 로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정고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목표가 목표가는 15만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좀 짧게 1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고점 돌파 가능하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까지 덧붙여봤고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